안녕하세요. 김상주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2에 요즘 화제가 되는 이슈가 있어서 3-1 강의를 하나 집어넣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가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영화사에 길이 빛날 일입니다. 실제로 2002년도 임권택 감독이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는데 그 제작자인 이태원 사장이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할 만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하선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김기덕 감독이 계속적으로 자기 세계를 추구해 왔고 그 김기덕 감독 영화의 호불호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김기덕 감독이 참 보배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1951년도에 베니스 영화제 같은 상이죠. 김기덕 감독이랑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나생문 라쇼몽입니다. 참 일본은 빨리도 받았죠. 1951년도니 말이에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은 조금 돈 놓고 돈 먹기, 좀 뻥튀기 된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어떤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서 한 번에 뭔가 뽑아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장르도 어느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런 경향들이 있고 영화가 좀 지나치게 너무 가볍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1951년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를 만들고 일본 영화 부흥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만큼 영화를 활발하게 만들지는 못하는데 그들만의 장인 정신으로 작은 돈을 들여서 진짜 오밀조밀하게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칭찬해 줄만 합니다. 라쇼명은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줄거리들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한 명의 사무라이가 죽은 시체로 발견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의자인 산적이 관청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너는 왜 사무라이를 죽였냐고 하자 산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속에 있었는데 그 사무라이랑 그의 아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어오는데 살짝 얼굴을 가렸던 천이 드러나면서 그 아름다운 미모에 반해서 그 여자를 겁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나무에 묶어버리고 자신은 겁탈을 한 후에 겁탈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자신은 두 남자를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싸워서 이긴 쪽을 자신은 선택하겠다고 해서 자신은 사무라이를 풀어주고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벌여서 사무라이를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그 신문이 시작되는데요. 죽은 이제 미망인이죠. 미망인은 근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산적이 자신을 겁탈하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묶여있는 남편한테 다가가서 남편이 묶여있던 줄을 풀고 이제 자신의 억울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남편이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아주 증오스럽게 자신을 쳐다보는 바람에 자신은 그것에 못 이겨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남편을 분노감에 못 이겨서 실성해서 남편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인은
죽은 사무라이죠. 죽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사무라이는 할 수 없이 무당을 불러서 우리가 말하는 빙의를 합니다. 무당의 입을 통해서 그 사무라이의 얘기를 듣게 되죠. 그 죽은 사무라이는 산적이 아내를 겁탈하고 난 뒤에 아내가 도리어 산적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내의 말을, 그런데 산적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산적은 오히려 자신을 풀어주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괴감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셋 다 의견이 틀리죠. 즉, 산적은 사무라이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사무라이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증오스럽게 쳐다보기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사무라이는 아내가 배신하는 바람에 자살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한 가지 사건에 연루된 세 사람의 진술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말이 라쇼몽 효과입니다. 즉, 같은 사건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그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사이에 있어서 누가 옳거니 그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려 듭니다. 아니, 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밝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살인사건이 있었죠. 범인은 2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진범이 누군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하는데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사사로운 사건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겪은 일 하나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10년 전부터 산악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아차산에 안반도 내리고 또 계단도 내려가고 아주 스릴을 즐겼는데 한 몇 년 전서부터 그냥 로드 바이크만 타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여성이 제 앞에 지나가고 있길래 추월을 해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이렇게 자전거를 빨리 타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추월할 때는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천천히 이렇게 추월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전거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조향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 뒷바퀴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냐고 물어보게 됐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반응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하고 반말을 하고 그런 데서 제가 이제 좀 화가 났죠. 그래서 그러더니 하는 말이 왜 자신한테 어떠냐는 말도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어떠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운동을 하던 아저씨 한 명과 아주머니 한 명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다 주관대로 보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자전거에 다쳐서 넘어지고 한 남자가 있고 그렇다면 이건 남자가 분명히 잘못한 거다. 근데 둘이 언쟁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남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전혀 사과할 기색이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됐죠. 그러다가 지나가던 또 할머니가 또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거 어떠냐고 물어봤다. 그 얘기를 안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피해자인 여성은 제가 추월을 했기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오른쪽에 한쪽 팔이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추월을 하니까 놀래서 제 쪽으로 방향을 잘못 틀으면서 제 쪽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는 당연히 충분한 거리를 두고 추월을 했고 그 여자가 저한테 제 쪽으로 달려오면서 저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운동하던 사람들은 그 정황만을 보고 제가 무조건 100% 잘못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다음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처한 처지에 따라서 사건이 어떤 사람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셔몽 효과입니다.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라면은 다 자기가 살아온 성격이라든지 성장 배경,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이와 김장훈 간의 그런 문제들, 네티즌들은 이제 서로 평이 갈렸죠. 김장훈을 좋아하는 사람들, 싸이가 배반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싸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빌보드 차트 2위를 달리고 있고 곧 1위에 등극할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싸이의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댓글을 달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누가 옳고 그르냐 이런 문제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수 김장훈이 보는 입장과 가수 싸이가 보는 입장은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신의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 컴플렉스를 건드리게 되면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과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셔몽 효과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누구도 잘못됐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자 다 옳아요. 인생에 있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둘은 서로 화해를 해서 마무리가 됐긴 했지만 일반인들은 여전히 편을 갈라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둘 다 옳죠. 다 각자 생각하는 섭섭한 부분들이 있고 각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사건을 차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그 라셔몽에서도 보듯이 세 명의 인물들은 각각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 체면을 깎일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도둑은 겁탈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다고 얘기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 또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죽이게 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또 남편 또한 어때요? 도둑에게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창피해서 자신 스스로 자살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라셔몽은 라셔몽 효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뿐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절대로 송사에 휘말리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바라는 게 송사에 걸리게 되면 상대방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 조서 내용을 보면 목을 잡고 정말 쓰러집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이 거기에 써져 있고 내가 한 일들이 부풀려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칩시다. 남편이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아내를 때릴 수는 없고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손바닥으로 그냥 툭 쳤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장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항상 자신에게 손찌검과 폭행을 했으며 어느 날은 주먹으로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송사에 휘말리지 말고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이런 가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원만한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떤 정의롭게 정말 투쟁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뭐 에린 코비치처럼 그렇게 싸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떤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를 말씀드린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진짜 이 강의 제목 때문에 낚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싸이와 김장훈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이게 제목 아닙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을 낚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라셔몽 효과 이런 것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으로 자신을 판단한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절대로 누구도 객관적으로 어떤 사건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기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되도록 송사에는 휘말리지 마시라고 이런 좋은 말씀을 드린 게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그래서 조금 한 뭐 1, 20분 이렇게 낚였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런 또 얘기도 이런 용어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서부터는 이런 낚는 제목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셔몽 효과 1951년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에 빛나는 라셔몽 효과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입니다.